예, 제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우지에 살았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는데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. 한 타시켄트에서 차로 국경까지 키르기스탄 국경까지 가는데 한 7시간 걸립니다. 택시로. 예, 그 나라는 택시도 이렇게 흥정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나라시 비슷한 이런 거 몇 명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타고 가고, 뭐 철도가 러시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련이 붕괴되는 바람에 철도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, 그렇다고 버스들이 잘 없습니다. 대중교통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택시로, 예, 예, 그런 중고차들 택시.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. 지금은 있던데, 보니까 몇 달 전에 갔다 왔을 때는 있던데, 에어컨이 없는 택시 타고 국경까지 가서, 국경에 이제 통과할 때 좀 빨리 하려면 밤에 그때 가가지고 뭐 한 몇만 원 이렇게 몇십 달러 주고 통과해가지고, 제가 있었던 곳이 우즈베키스탄, 중국, 아프가니스탄, 키르기스탄 이 국경 딱 그 마을이었어요. 거기서 한 30분이면 다 갈 수 있는, 1시간 내에. 뭐 처음에 잘 몰랐죠. 그런 오지 한국 사람들, 한 명도 없는, 사람들이 없는 그 마을이 좋아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해서 몇 년 동안 살게 됩니다. 말 그대로 소, 양 키우고, 일 안 하고, 일단 이제 생각이 갈 때만 해도 한 1년 정도는 무조건 일 안 하고 거기서 뭐 놀면서 여행만 하고, 또 현지 상황도 알고, 1년 정도는 그냥 일 안 하고 계속 여행만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. 제가 나이가 들어서 평생 그런 삶을, 지금도 그립긴 한데, 아침에 일어나도 별 할 일 없고, 뭐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, 그 다음 또 여행 갈 거 생각하고,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인 문화들이 좀 있어서 완전히 아랍처럼 뭐 순수 뭐 시아파 수니파처럼 가끔 보면 술을 안 먹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, 다 술을 먹습니다, 보통. 워낙 인종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. 정말 그 일을 안 하고, 이제 한 달에 생활비가 매일 고기를 먹어도 한 30만 원이 아주 여유있게, 매일 양고기 먹고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. 물가가 싼 게,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앞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. 다 집을 공짜로 이렇게 분양을 해줘서, 할양을 해줘서, 몇백 평씩 되는 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니까 먹고 사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. 사람들이 소득 수준은 낮아도 뭐 양 이런 거 키우고, 또 마당에는 거의 다, 제가 있던 마을에는 체리 이런 나무들이 다 있고, 그런 뭐 염소 키우고, 그런 마을이었으니까.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가면, 그러니까 손님으로 가면, 코란에 그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해서 손님으로 가면 정말 따뜻하게 잘해줍니다. 양 같은 거 잡아가지고 대접하고,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, 그래서 뭐 매일 이렇게 다른 사람 집에 초대 가고, 다른 도시에 또 아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쭉 다녔는데, 말 그대로 매일 그 파티죠. 어느 집에 가면. 또 그 나라는 3월달, 4월달부터 한 11월까지, 10월 추워지기 전까지 결혼식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을에 결혼식 하면,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3일씩 4일씩 이렇게 합니다. 매일 신랑 가족, 신부 가족, 친구 뭐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계속 파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,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, 정말 그 어떤 원했던 그런 삶, 였던 것 같아요. 한 1년은. 또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, 그
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마을에도 보면 양 치는 사람들이 각기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. 여름 되면 더우니까 양은 더우면 안 되거든요.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가족들끼리 한 달 몇 달씩 거기서 생활하는 가족도 있고, 말 그대로 키르기스탄은 스위스의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그럽니다. 그런 이유가 다 해발이 제가 있었던 데도 한 7, 800m, 1000m 이렇게 됐는데, 여름에도 이렇게 눈이 보여요. 높은 데는 4000에서 7000m까지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더운데, 그 키르기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스위스처럼 고원지대에 있고, 그래서 밤 되면 시원해요. 그리고 이제 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죠. 물이 아주 풍부해서 산 위에 이런 호수, 굉장히 큰 호수들이 우리나라 서울시 예의도에 몇십 배 되는 호수도 있습니다. 세계적인 유럽 사람들이 물가도 싸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특히 러시아 사람들 이런 휴양지로도 유명합니다. 겨울에는 또 스키장으로도 유명하고, 유럽이나 이런 미국 쪽에서는 꽤 알려져서 배낭여행 오는 친구들도 많고,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기후적인 거, 고산지대에 있고 목축지대인데, 그리고 무역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에 접해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천산산맥이라고 있습니다. 그 모든 중앙아시아에 말씀드렸지만 그 소련 해체 이후에 중앙아시아의 그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생필품도 숟가락, 양말 하나까지 중국 애들이 그 산맥을 넘어서 목숨 걸고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탄 그 비시케크에 있는 카라수라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. 거리로 가져오면 거기서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 상인들 타지키스탄 이런 데 와서 가져갑니다. 물품들을, 생필품들을, 옷 이런 거. 지금은 고급 브랜드들 많습니다. 그 당시에는 전부 중국 제품이에요. 그 가면 중국 애들이 비자도 없이 여권도 없이 다니는 애들도 많고, 그리고 이제 대단하다고 저는 느꼈던 게 중국 친구들이 그런 걸 가져와서 팔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본이 되면 또 호텔 같은 걸 현지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호텔 같은 거를 짓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,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공짜로 중앙아시아 쪽에 유럽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실크로드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. 그 당시에도 하고 있었습니다. 도로를 딱 공짜로 깔아줍니다.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. 그 나라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목축을 하고, 또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실크로드다 보니까 거쳐가는 또 무역의 중심지고 하니까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, 소득은 높지 않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. 거의 없습니다. 물가가 싸고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계속 여행 다니면서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의사 친구를 사귀었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. 그래 이렇게 병원도 구경시켜주고, 의사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병원에 병원장급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의사 월급이 많잖아요. 러시아 사회에 그게 남아있어서. 그래서 친구 동생이 아들이 맹장염 걸렸는데 그때 그냥 공짜로 수술을 데리고 가서 그냥 시켜가지고 술 한잔 도둑하며 얻어먹고 식사 한번 얻어먹고 이래버리고.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이 남아있고 아직도. 그리고 학교가 그 당시만 해도 학비 거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약이 아주 질이 좋은데 러시아가 사실은 기초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
제가 연고 이런 거 사 발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 효능이 좋아가지고. 그런 의약품 이런 것도 거의 공짜고, 그다음 식비가 싸죠. 그래서 제가 가서 살기에는 참 좋았는데, 먼저 거기서 이제 여행을 다니고 살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, 전부 벤츠, 아우디 이런 중고차입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15,000달러, 10,000달러 넘으면 상당히 괜찮은, 그 나라에서는 괜찮은 중고차를 살 수 있고, 한국에 있는 지금 트럭들, 거기 다 중고차들, 택시들, 지금도, 무역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 당시에 12,000달러 주고 벤츠를 샀는데, 또 길이 좀 안 좋다 보니까, 그러나는 이제 집차가 좋긴 좋아요. 집차도 하나 샀었고, 이렇게 차를 샀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참 깜짝 놀랐는데, 보험도 없습니다. 자동차에. 그런 나라 지금도 자동차 보험 없습니다. 그리고 차 살 때도 만 몇천 달러 주면 뭐 세금 한 10만 원 정도 내면 10만 원 안 넘었던 것 같아요. 그것만 내면 이제 평생 세금 없습니다. 상상이 되십니까?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6개월에 한 번 몇십만 원씩 이렇게 비싼 차는 뭐 100만 원, 200만 원 내죠. 이렇게 자동차에 세금을 많이 붙여서 계속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. 우리나라는 계속 세금 내죠. 영국은 그런 데 거의 없습니다. 살 때만 세금 내면, 뭐 환경세 이런 거 조금 뭐 부담시킬 수 있지만, 우리나라처럼 아주, 살 때도 세금이 우리나라는 자동차 살 때 새 차 사면 엄청 비싸죠. 채권 사야 되니까. 그 나라는 딱 번호판하고 하는데 뭐 한 10만 원만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차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생활비가, 유지비가 안 들죠. 식비 얼마 안 들죠. 그리고 보험 없죠. 그리고 그 나라는 가스하고 물 자원, 전기는 물은 많은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석유가 나고 그 나라는 석유가 안 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벤츠 S500이었는데 한국에서 그 기름을 다 채우려면 한 14, 15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차인데 그 나라에서 풀로 채우면 제가 기억나는 게 3만 원만 하면 됐어요. 기름이 안 나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, 유지비가 그러니까 그만큼 싼 거예요. 그 우리나라에서 트럭, 경유차 가져가면 유지비 그러니까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도 먹을 거 뭐 소, 양 키워서 빵, 유제품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워낙 싸니까 과일이 또 지천에 있고 과일값도 정말 쌉니다.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그렇게 밖에 없다는 거에 놀랐고, 그다음에 기름값이 그렇게 기름이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말 그대로 거의 공짜로 사와서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냥 기름 싸게 파는 거죠. 지금은 좀 올랐더라고요. 근데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. 우리나라는 기름에 세금이 70%죠. 이렇게 세계적으로 서민들이 세금을 기름에 많이 부과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중고차를 사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쭉 다녔는데 생활비가 너무 싸고 버는 것이 없어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삶이고, 그 다음에 다 집이 있고, 뭐 그러니까 거지가 없죠. 토지는 다 공짜로 분양, 중국하고 같습니다. 공짜로 다 분양해주고, 다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 파고 할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점유권만 가집니다. 토지는 사고 팔고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 건물만 사니까 그렇게 안 비싸죠. 사면 50년 이렇게 임대를 해줍니다. 30년, 50년 뭐 이렇게 하니까 평생 살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 또 갱신하면 되고 이러니까 굳이 토지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.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어서.
이제 또 그 좀 하나 이제 있으면서 안타까운 거는 젊은이들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. 예.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거고.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가서 돈을 조금만 뭐 1, 2년 일해서 벌어오면 그 나라에서는 벌써 중산층이 되어버리니까 집 수리부터 합니다. 그 다음 결혼하고, 그 다음 차 사고. 이렇게 하면 뭐 얼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. 차만 있어도 거기는 뭐 얼마든지 택시도 뭐 맘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허가를 좀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. 예,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지장이 없는 상황이니까. 이제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살기에는 예, 부담이었고, 예, 그리고 이제 문화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. 시간 관념이 잘 없습니다. 농사, 목축 이런 거 하니까 다음날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시간 이야기를 잘 안 해요. 딱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서 뭐 시간 되면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자, 양 잡아서 술 한잔 하자. 예, 저희 있는 마을에는 봄 되면 이렇게 그거 합니다. 마을 어르신들 불러가지고 악단 이렇게 해가지고 양 잡아서 다 대접하고. 그 조금 워낙 제가 있는데 시골이라서 그런지 그런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. 예. 마을 잔치 같은 거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주고. 예, 그리고 또 제가 있던 마을에는 이제 제가 거기 좋았던 게 유일하게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과일이 이제 그 제가 있던 데가 해발 고도가 높고 밤에는 시원하고,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보면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. 지대가 높으니까 이렇게 맑은 날 보면 이제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러는데 여름에는 좀 덥고, 그러니까 과일이 아주 잘 되는 거죠. 당도 높고. 그래서 체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동네였어요. 그래서 과일, 뭐 포도 3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고 4월달 체리 잠깐 나오거든요. 4월달부터 포도까지 사과 뭐 이렇게 해가 쭉 11월, 10월달까지 포도까지 계속 유럽에 이제 특히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수출을 하는 거죠. 그 마을. 그런 마을이었다 보니까 봄 되면 우리 벚꽃 피듯이 봄 되면 마을 전체가 진짜 무릉도원 같아요. 예, 꽃이 막. 마을 전체 집집마다 다 체리 나무가 있으니까 몇 그루씩 뭐 막 10그루, 5그루, 10그루 이렇게 있으니까. 그럼 그 체리만 따서 팔아도 한 $1,000 돼요.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수입원입니다. 마흔당에 있는 체리 나무가.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체리를 사기 위해서 우즈벡 이런 데서 막 그 컨테이너 냉장, 그 당시에도 냉장 컨테이너들이 과일을 사러 계속 오는 거예요. 4월달부터 이제 과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도매상 딱 와서 사가져 갑니다. 직접. 기르기스탄이 그런 다른 이제 일반 생필품도 뭐 이게 중앙아시아의 중심지지만 그 제가 있었던 마을이 예, 그런 과일을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예, 러시아 특히 바로 싣고 갑니다. 며칠 작업 탁 하루 이틀 해가지고 체리 같은 건 오래 못 가니까. 이제 제가 살던 집도 체리가 10그루 이래 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또 마을이 그런 이제 상인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니까 완전 오지에 있는 그런, 예, 그 당시 그 마을에 심지어 뭐 하루에 한 번씩 딱 4시 정도 되면 정전도 됐어요. 밥에 먹으려면 그 나무 떼가지고 이렇게 밥에 먹고 했는데,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, 그런 이제 희한하게 국경지대에 있고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예, 상인들이 예, 그 컨테이너들이 계속 왔다 갔다 들락날락. 그러니까 식당들이 잘 됐어요. 예, 식당들이 매일 이제 그런 데 가서 양고기 먹고 보드카 이렇게 먹고, 예, 그래 해도 얼마나 하니까 또 집에 초대 가면 또 양고기 이렇게 또 결혼식 가고 매일 1년을 이제 그렇게 여행 다니고, 또 우리 마을에 오면 또 제가 애들 사기 위해서 초대해가지고 또 집에서 뭐 양 또 한국 짜파게티 이런 거 그래주면 신기합니다. 짜파게티 이런 시커먼 음식을 처음 먹어보도록. 그래서 잘 못 먹더라고 처음에는. 그 당시에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신라면 이렇게 끓여주는데 매워서 완전히 기절합니다. 예, 뭐 고기 이런 거 육식을 좋아하니까 육식이 주식이다 보니까
빵하고, 하나 아주 중요한 게, 그 사람들 문화에서 제가 느낀 게, 고기 많이 먹는다고 살찌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60, 70, 80대도 이렇게 허리가 굽어진 사람이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육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신기합니다.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뭐 밭일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, 이 나이가 들면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죠. 단백질 이런 거 보충을 못하니까 전부 키가 쪼그러들었는데, 그 나라 사람들 70, 80대도 키가 안 줄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 없습니다. 그리고 남자들이 그 이슬람에서는 뭐 2번, 3번 여자를 이렇게 결혼할 수,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그런 사람이 와이프를 2명, 3명 두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. 근데 70 가까이 먹은 사람이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다고 택시 기사가 자랑하더라고요. 그만큼 좀 건장합니다. 그 식생활 습관이. 그리고 또 그렇게 고기나 그다음 좀 짠 음식이 짜요. 그걸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, 이 유목민 생활을 하니까 염장이 돼 있어야 상하지를 않으니까. 냉장 시스템, 냉장고 이런 게 있습니다. 여름에 가면 고기가 막 밖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.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, 파리들이 막 들끓어가지고. 네.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차를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차를 마십니다. 보이차만큼 고급은 아닌데, 뭐 녹차, 홍차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인도에서 가져와요. 싼 그 차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차를 육식을 많이 하고 짜게 먹는 대신에,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, 건장하고 이유가, 차를 국 대신에 차를 마십니다. 빵하고 차만 있어도 밥 식사가 돼요. 또 워낙 무공해고 뭐 이런 거니까, 공기가 워낙 좋고 이러니까, 거의 그 사람들은 차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. 옛날에 뭐 중국에서 참하고도 있었죠, 그죠? 중국에서 티베트나 이런 데는 차가 없으면 사람들을 거의 죽는다 그러죠. 비타민 섭취를 못하니까. 거기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과일 같은 게 없으니까, 이런 냉장 이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냉장고 뭐 이런 것도 드뭅니다, 그 당시에는. 그래서 그 차가 겨울에 비타민 보충하고, 여름에도 차를 뜨겁게 마십니다. 고기하고 육식을 먹는 대신에 차를, 거의 물처럼, 차보다 물을 더 많이 먹습니다. 그게 그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었던 것 같고, 어쨌든 그렇게 중앙아시아, 그 키르기스탄에 뭐 그러면서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 계속 왔다 갔다 하고, 그때 집을 사간 걸 놔뒀으면 지금 아마 엄청나게 부자가 됐겠죠. 한 채 500만 원 뭐 이렇게. 땅 있는 집도 뭐 2만 달러면 좋은 거 샀으니까. 근데 이번에 제가 갔다 오니까 키르기스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도시에는, 수도에는. 그거는 또 이번에 갔다 온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, 그렇게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데를 가서 한 1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만 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, 그런 제가 거리든 생활을 한 1년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 인심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제가 뭐 이런 과일 이런 거, 키르기스탄이 무역의 중심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 사업 이야기는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